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백악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홍해 혼란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홍해에서 천박이 우회하는 가운데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송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은 후티 반군이 상선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았다면 현재 20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홍해에서 무역을 보호하는 번영 수호자 작전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홍해는 중요한 수로이며 상당한 양의 무역이 이것을 통해 흐른다. 국가들이 희망봉을 돌아다니도록 강요함으로써 항해가 몇 주 더 걸리게 되며 이를 위해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명히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이 위협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는 후티스가 얼마나 더 활력이 넘칠 것인지에 달려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한 후티스의 구체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실수하지 말라. 이것은 핵심 국제수로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스 반군은 새로운 소말리아 해적입니다. 커비는 후티 반군의 엄청난 나비 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는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변화가 크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1950년 앨런 튜링은 한순간에 전자 하나가 10억분의 1cm만큼 변이 되면 1년 후 눈사태로 사람이 죽느냐 아니면 탈출하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스 집단이 밥 알 만뎁 해협을 따라 늘어선 절벽에 앉아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과 제휴한 선박만 골라서 값싼 드론과 로켓을 발사한다면 튜링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후티스는 러시아, 중국 또는 남반구에 소속된 선박들만 선택해서 통과시키고 $200를 받습니다. 더 루드 어웨이크닝의 12월 22일 판에서 전 해군 조종사이고 패러다임의 존경받는 역사가 바이런 킹은 후티 반군이 홍해의 상업용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서 $10만 규모의 드론을 사용하는데 미 해군은 그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100만에서 $400만 로켓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 때문에 미국이 1860년대 수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밥 알만뎁 해협은 선박이 수에즈 운하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가 수에즈 운하이고 여기가 홍해 그리고 여기가 밥 알만뎁 해협입니다. 로켓 발사와 그에 따른 해상보험 중단으로 해협이 막히면 운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품이 유럽과 서부에 도달하려면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에즈 운하의 최단 경로가 막히면 연료비와 차터 요금 상승은 말할 것도 없고 재고가 쌓이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을 운송할 수 없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염소치기들이 세계 경제에 몽키 렌치를 던진 것입니다. 미국은 후티 반군이 약화될 기미가 없다고 인정했는데 후티는 자살 드론 보트를 배치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서방의 새로운 경고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폭발물을 실은 무인 보트를 이용해서 홍해 국제 항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의 경고는 후티스를 저지하지 못합니다. 목요일 다행히 후티스의 드론 보트가 서방의 선박을 공격하기 전에 폭발했으나 미 해군 중동작전 사령관 브래드 쿠퍼 중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모두는 그것이 폭발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중장은 드론 보트의 일방적인 공격은 분명히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항로를 향해 들어오는 것이며 드론 보트는 새로운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외국 선박에 몇 마일 이내로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제독은 후티 반군의 무책임한 행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짐은 전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미 해군은 11월 18일 이후 총 후티 공격 횟수가 현재 25회라고 집계했습니다. 후티 반군을 겨냥한 경고로 가득 찬 서방연합의 성명은 전혀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티스는 의기양양한 상태에 있습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인권단체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년에 비해 2배나 많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에포크타임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관찰자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시위가 중국 공산당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신흥 노동자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홍콩의 비영리 단체 중국 노동 게시판 CLB는 대규모 해고, 임금 삭감, 사업 폐쇄 등으로 인해서 2023년 12월 31일 현재 1793건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7년 만에 최대 연간 시위였고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 전국의 광범위한 경제혼란이 촉발된 2015년과 2016년 폭력의 여름 이후 가장 많은 시위였습니다. 대규모 중국 노동자 시위의 출현은 중국 경제 위기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전직 중국 변호사이자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시사평론가 라이 진핑이 최근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라이 씨는 이번 시위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LB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주로 전자제품, 의류, 장난감, 자동차 등 수출 지향 산업과 관련이 있고 중국 노동자들은 임금 해고, 재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4개 직하실을 포함해서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CLB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제조업 중심지 광동성에서 지난해 다양한 규모의 시위가 5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산둥성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위 건수 108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어 중부 허난성과 북부 산시성에서 각각 100건이 발생했습니다. 북경에서도 33건의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하이에서는 47건, 충칭은 35건, 텐진은 25건을 기록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동산 부문과 관련된 1777건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수천 명의 부모가 산시성 시안시의 여러 정부기관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기회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에 항의했습니다. 라이는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는 권리 옹호 캠페인에 더 많은 수의 참가자가 참여하고 있고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격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진핑이 모택동 시대처럼 해외 투자자와 중국 민간 기업의 접촉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중국 역사학자이자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는 리 위안화는 중국 공산당 내 특권층들이 사회 자산을 약탈해왔고 최하위 노동자들은 한계에 부딪혔다. 기본적인 필요와 생존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시위자들은 더 이상 공산당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것이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리씨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저항은 진짜이고 그들은 공산당의 폭력적인 탄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항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저항이 없으면 죽음은 불가피하다. 왜 그들이 저항하지 않겠는가? 라고 라이가 반문했고 중국 공산당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시위 캠페인을 모두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홍해에서 후티 반군을 앞세워 미국과 서방의 패권 붕괴를 도모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서 자본을 이탈시켜 중국의 붕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붕괴하고 러시아가 글로벌 패권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